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15일 수요일 아침 9시 18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거에 시장은 환호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가지표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물가지표가 저는 시장의 반응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낮은 줄 알았더니 예상치를 다들 살짝 하회했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물가지표가 이렇게 낮게 나왔으면 시장이 오르는 게 맞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이 계속해서 요즘 강조 말씀드리는 게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어 있잖아요. 이성보다는 감성, 논리보다는 조금 비논리의 영역으로 좀 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제 물가지표의 정상적인 반응보다는 시장의 반응이 조금 더 컸던 것 같다. 약간 오버 반응한 느낌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튼 물가지표를 재료로 해서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호재들도 뭐 줄줄이 나오긴 했어요. 물론 이게 이런 재료들이 나온 시간을 고려하면은 이런 것들이 시장에 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긴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재료들도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셧다운 이슈 있죠. 미국 하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가결 처리됐대요. 그래서 연방정부 셧다운을 면한다. 이것도 지금 오늘 현재 시간으로서는 증시에 큰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바이든이 이제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바이든은 중국과 디커플링 하지 않는다, 미국이 하려는 것은 관계 개선이다라고 하면서 이 시장의 훈풍을 엄청나게 불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겹호재입니다. 겹호재. 호재가 막 쌓여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어디서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되려나, 좀 워낙 할 말이 오늘 좀 많은 날이라 약간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만은, 일단 잠깐 좀 한국 증시를 좀 일단 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또 그리고 지금 오늘 잘 봐야 되는 건 제 생각엔 이 원달러 환율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은 한국 증시, 한국 이런 환율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오버슈팅 잘 가고 있다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 증시가 바로 더 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국 증시도 오늘 더 갈 수 있는지, 원화 자산도 환율도 더 갈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를 검증하고 있어요. 이게 미국처럼 확정이 난 게 아니에요. 미국은 오버슈팅으로 간다, 도장 찍힌 게 아니고 한국은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왜냐면은 원화 자산은 다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원달러 환율도 결과적으로 직전 저점과 직전 고점의 사이에 있는 박스권, 코스피도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검증을 하고 있어요. 어젯밤 미국이 급등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도 이제 주식은 이제 공매도 금지하더니 역시 대세 상승으로 가는구나, 그렇게 도장 찍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지금 이 순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심리적으로 투자자들이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날이거든요. 아시다시피 그잖아요. 미국이 저렇게 급등했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서 감히 하방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죠? 그 시장의 반응도 지금 이렇잖아요. 지금 한국 증시도 실제로 잘 오르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차마 증시 하방 혹은 달러를 매수한다라는 이런 반대의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한쪽을 진짜 바라보는 정말 결정적인 그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하고 있는 게 지금 테스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테스트. 이 원달러 환율의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굉장히 중요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원달러 환율 아직 단기 바닥이다 말씀드렸죠. 중장기 바닥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근데 만약에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해갖고 여기 1306원대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지지력을 확보를 한다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쌍바닥이 만들어진다면, 그럼 이제 지난번 단기 바닥이 중기 바닥으로 레벨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걸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또 그 코스피도 어때요? 코스피도 결과적으로 코스피 네가 잘 가고 싶으면 여기를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여기 지난번에 직전 고점, 공매도 금지를 통해서 만들어냈던 직전 고점 자리를 여기 넘어가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상승일 거 아니에요. 오늘 오른 건 좋은데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이게 증시가 이 박스권에서 잘하면 소용이 없다. 증시가 박스권 여기서 백날 올랐다 내렸다 해봐야 소용이 없고, 여기서 잘해야 넘어간다, 여기서 잘해야 붕괴가 된다라 말씀드렸죠. 지금 딱 그런 자리예요. 딱 그런 자리. 코스피 추세선 이런 식으로 그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그어보시면 물론 지금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떤 추세선은 넘어가고 있는데 직전 고점이지 않냐.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 이런 자리를 넘어가야 이제 앞으로 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리를 테스트하고 있다. 이런 자리를 테스트하고 있는 와중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심리가 굉장히 좀 한쪽으로 좀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말씀드렸죠. 어떤 만약에 내가 어떤 뭐 포지션을 진입한다, 신규로 포지션을 구축한다라고 한다면은 약간의 예측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정도는 여러분들도 좀 어떤 약간의 예측을 통해서 뭔가 좀 약간 좀 들이대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역발상을 좀 강하게 해서 약간 좀 위험을 감수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가 한쪽을 바라보고 있고 약간 시장이 오버 반응하는 것 같고, 물가지표에 대해서 또, 그리고 뭐 실제로 시장이 지금 저항 부근에 왔으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쯤 위험을 감수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다만 이제 그죠? 다만 이제 당장 오늘 뭐 하는 것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방법일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뭔가 역발상이고 뭐 진입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일부 투자자분들한테, 일부 매우 고위험을 감수하시는 그런 투자자분들한테나 유효한 것 같고,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는 게 맞습니다. 예. 역발상의 아이디어는 매우 강하게 갖고 가지만, 물론 오늘 뭔가 들이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굳이 오늘 뭔가 하지 마시고, 오늘 이렇게 마감이 되는 거 보고 내일 정도 한 번 더 어떤 테스트가 더 진행될 수 있거든요. 오늘은 내버려 두시고 내일 정도 보시다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림이 오면 뭔가를 진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일단 오늘 그 미국에 갔다고 한국이 무조건 가는 게 아니에요. 넘어가야 가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한국 증시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유럽 증시, 미국 증시로 좀 넘어와 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전 종목이 다 올랐기 때문에 뭐 특별히 제가 뭐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이런 거에 관해서는 딱히 드릴 이야기가 없고, 그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보시다시피 이제 어젯밤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왔죠. 매우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제 이미 다 말씀은 드렸지만, 지난번에 여기서 강력한 힘을 보여줬지 않냐. 이 힘이, 여기서 올랐던 이 힘이 그대로 여기서도 다시 나오는 게 사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실 시장은 순리대로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순리에 역행해서 강한 시세가 나온 게 아니고, 원래 이건 강한 매수세가 있었고, 조정도 기간 조정이잖아요. 기간 조정으로 끝났기 때문에 강력한 매수세가, 여기서 등장했던 강력한 매수세가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오르면은 조금 오르는 게 아니라고요. 이젠 급등폭등이라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어떤 금융시장이라는 게 쏠림이 심하면 심할수록 대응의 난이도는 그만큼 쉬워집니다. 아시죠? 이 매수세와, 결과적으로 시장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특히 단기적으로는 어떤 힘이 제한된 매수세와 매도세가 팽팽하게 싸우는 공간인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너무나 위로 많이 올라가 버린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밑으로 많이 내려가 버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 힘이 금방 소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 팽팽하게 싸우고 있는 이런 가운데 애매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사실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위쪽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차라리 너무 이렇게 쏠림이 심해지면 대응하기 쉬워집니다. 너무나 올라가면 사실 말씀드렸죠. 단기적으로는 어떤 한정된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요. 한정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쏘아붙이면은 이건 오히려 대응하기가 쉬워진다. 그럼 역발상해야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하락도 그렇죠. 하락도 너무나 심해지면은 결과적으로 되돌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논리는 대부분 그래요.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또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 나스닥 이런 건 보시면은 적당히 반등할 수 있는 자리에서 한 번 더 쏘아붙이더니 큰 상승을 만들어낸 거고, 지금도 약간 그런 자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그 11월 10일 날 금요일 날 급등했을 때, 이때에도 사실 굉장한 좀 큰 쏠림이 나타났다라고 보이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이랬다. 굉장히 이제 대응이 정말 쉬워지는 그런 거죠. 다만 위험 관리를 좀 잘 하시면서, 그죠? 변동성 보셨죠? 변동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좀 위험 관리는 좀 해가면서 좀 들이대긴 해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손절은 중요하다. 물론 이제 평상시에도 이 정도 쏠림이면은 시장이 꺾이긴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비이성의 끝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슈팅이 여기서 또 걸릴 수 있다. 지금 또 걸린 거예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런 꼴을 보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언제든지 하루 이상, 제가 봤을 때 하루 이틀 이상 손해를 길게 끌고 가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험 관리 잘 하시면서, 시장의 쏠림은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느 때보다 좀 심해졌다. 그래서 차라리 대응은 쉬워질 수 있다. 다만 여기 지금 어떤 고점의 징후 보이나요? 고점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함부로 꼭지점을 잡으려고 시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네. 그리고 이 보시면은 또 경제지표 발표가 뭐 사실 중요한 것까지는 아닌데요. 또 여러 가지 또 줄줄이 또 있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 뭐 PPI 이런 것도 있고요. 소매 판매 이런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시장에 어떤 정신 나간 슈팅은 조금 더 계속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긴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신호가 등장하고 나서 해야 되는 겁니다. 신호가 등장하고 나서. 이렇게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젯밤 저는 시원하게 빨리 잤습니다. 미국 증시 장 초반 잠깐 보긴 봤는데요. 애플 시가도 확인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시가도 확인하고 나스닥 시가도 확인하고 각 주요 지수들의 시가들 다 확인하고 나서 보니까 이건 오늘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시원하게 잤습니다. 원래 계획을 좀 초래해서 빨리 잤어요. 어제 제가 이제 빨리 자버렸던 거는 뭐냐면은 애플 같은 거 좀 볼까요? 애플 같은 거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 지난번 여기 중요했던 고점 자리를, 지난번 중요했던 어떤 저항 자리를 시작부터 시원하게 넘어갔잖아요. 이거 레벨업이라고요. 물론 약간 확인해야 될 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갭상승 출발했다 이거 못 버티고 쭉 내려오면 쭉 물론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대폭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금리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뭐 장 초반에 조금만 확인하면 이건 뭐 굳이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이 그냥 오늘은 할 거 없는 그런 날이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날 같이 이렇게 아예 다른 가격대로 이렇게 올라와 버리면은 이거는 굉장히 강한 매수세가 올라와 버린 거고, 여기에서는 그냥 뭐 특별히 더 이상 확인할 거 없이 이렇게 새로운 가격대에 올라왔으면 최소 2에서 3거래일 동안은 저항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라온 첫날이잖아요. 굳이 볼 거 없다 생각하고 자버렸습니다. 빨리 잤고요.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나스닥은 원웨이 상승을 해갖고 이렇게 잘 마감이 됐다라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신나게 날아가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신나게 갭상승해갖고 뭐 이런 모습들 보이길래 굳이 오늘 볼 거 없다. 미국 증시의 베팅은 오늘 딱히 할 거 없다 라고 생각하고 빨리 잤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는 제가 금리 상승 포지션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단기 매매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계좌에서 단기 상승 베팅, 단기적으로 금리 상승 베팅 하고 있다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물가지표 나오자마자 바로 땡 하고 나서 그냥 처분을 해버려서 거의 손해 없이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어젯밤에 사실 금리가 매우 무섭게 올랐거든요. 이거 30년물 국채 선물인데 국채 선물이 2% 가까이 올랐단 말이죠. 굉장히 무시무시한 금리 상승이 어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빠른 대응으로 다행히 손해는 잘 피해 갔습니다. 물가지표 발표되자마자 뭐 거의 뭐 몇 초 이내로 손절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손해 없이 나왔다. 거의 뭐 본전치기 정도 하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험을 잘 피해 갔어요. 이렇게 살아남아 있어야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일단 무작정 도망갔습니다. 그 부분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어젯밤 제가 이제 이거 30년물 국제 선물 기준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선물하고요. 여기 있는 나스닥하고 S&P하고 분봉들 쭉쭉쭉 띄워놓고 물가지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물가지표가 딱 발표가 되더라고요. 딱 발표가 됐는데 사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차피 제가 물가지표 확인을 하려면은 여러분들 아시죠? investing.com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이 화면, 저도 물가지표 이 화면에서 확인해요. 물가지표 이 화면에서 확인을 하는데 저게 발표가 사실 좀 굉장히 늦게 뜨거든요. 일반 개인들한테는요. 조금 좀 늦게 뜨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대응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 엄청난 변동성이 있는 장에서 좀 늦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어제 물가지표 안 보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물가지표 안 보고 팔았다는 게, 야, 그럼 너 밤 10시 반에 물가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29분에 팔았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29분에 판 건 아니고요. 분명히 물가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시장이 발작을 하는 거 보고 그 순간에 움직였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 개인의 한계상, 그죠? 블룸버그로 몇백만 원 내면서 저런 지표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사람하고 개인은 싸울 수가 없죠. 저는 그런 개인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분명히 나한테는 조금 늦게 뜰 거다. 내가 이거 지표 확인하고 나서
이거를 그 뒤에 움직이려고 하면은 분명히 좀 기회가 많이 늦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일단 이 물가 지표를 제가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시장의 반응만 보고 바로 그냥 저도 반응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렇게 해서 일단 뭐 손절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 약간의 뭐 고민은 하긴 했습니다. 사실 그 제가 지금까지 그 봐왔던 경험상으로는 이 발표하고 나서 들썩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로도 들썩 아래도 들썩 하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잠깐 좀 고민은 하긴 했는데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냥 명확하게 위쪽으로만 들썩하더라고요. 지표가 살짝 논쟁이 있을 만한 여지가 있으면 아래쪽으로도 순간적으로 들썩하거든요. 아래쪽으로는 어젯밤에 거의 들썩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구나. 그러면은 일단은 지표가 좋게 나왔겠구나라고 짐작을 하고 일단 포지션 청산하고 그 다음에 계좌를 비워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여유롭게 물가 지표들을 어젯밤에 확인을 하고 물가 지표 예상치보다 역시 낮게 나왔구나. 그래서 증시하고 금리가 떨어지기로 마음 먹었구나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뒤늦게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 하여튼 이 실전 매매에서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물가 지표가 얼마가 나왔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솔직히 실전 매매에서 단타하는 사람 입장에서 물가 지표가 얼마가 나왔건 이게 뭔 상관입니까? 반응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굳이 뭐 지표를 확인하고, 물론 지표 확인하면 좋은데 지표 확인 안 하고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철저히 사실 시장의 반응만 보고서 움직여도 뭐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쭉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옆으로 좀 생겨 있긴 한데 어제 나스닥 쏠림 그만큼 심하다고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 나스닥 변동성 지수입니다. 나스닥 변동성 지수인데 어제 나스닥 지수가 2.3% 올랐다. 근데 VXN 이 나스닥 변동성 지수도 어젯밤에 굉장히 크게 상승 마감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그 시장의 상승이 그만큼 과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죠. 시장의 급등과 변동성 지수의 상승이 동반되는 거. 이거 전형적인 변곡 부근에서 그만큼 쏠림이 심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래서 뭐 당장 오늘 밤에 뭘 해야 돼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만큼 기회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라고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대응이 더 쉬워진 거라고 봐요. 뭐 물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대세 상승 이거 상승하는 걸 봐라 대세 상승 오지 않겠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겠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어떤 모양이죠? 여기 몇 달간 만들어놨던 저항 부근이라고요. 제가 어젯밤 영상에서 보여드렸죠. 뒤집어 놓고 보면은 이거 뭐냐 주식에서 어떤 몇 달 동안 하방 경직성 만들어내는 툼에 나오는 그런 그림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건 뭐다? 어제의 급락, 그러니까 다시 뒤집어 놓고 이야기할게요. 어제의 급등을 이제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검증 과정에서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좀 올 거라 생각이 돼요. 예측입니다, 이건요. 잘 될 수 있을 거야, 뭐 그런 예측인 거고요. 또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여길 넘어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여기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뭐 그냥 넘어갑니까? 여기도 1년 전에 만들어놨던 저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요. 이제 앞으로 뻑뻑한 아주 장밋빛 미래를 생각하기는 조금 좀 어려운,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도 이미 매력적인 어떤 무거운 저항, 여기도 무거운 저항, 계속 무거운 저항이기 때문에 대세 상승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저런 자리를 넘어서고 나서 일단 이야기하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참고로 그 대세 상승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요즘 시장 상황에서 미국 경제가 좋다 뭐 그런 논리로 대세 상승하기는 조금 좀 그렇고, 아시다시피 유동성이죠, 그죠? 유동성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세 상승이 나타나려면 결과적으로 돈의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20년, 21년, 22년 돈의 힘으로 지금까지 시장이 이렇게 오는 걸 확인을 했고요. 예전과 다른 점은 그겁니다. 뭐 10년물 금리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10년물 금리가 곧 이제 시중 금리라고 생각하셔도 되죠. 10년물 금리가 지금 4.5에서 뭐 한 5% 정도 되는 어쨌든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옛날에 뭐 4% 초반, 뭐 3% 후반 이게 아닙니다. 이제 이게 부담이 되는 시기예요, 이제. 예전에 비해서 금리 수준이 물론 어젯밤에 많이 금리가 급락했지만 여전히 이 4.5 부근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 은행들이 망했던 게 4%대에서 망했어요. 지역은행들이 망했던 게. 그러니까 4%만 돼도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그보다 더 레벨업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금리가 이렇게 높아버리면은 누가 주식을 사겠어요, 그죠? MMF 투자하면 돈 버는데, 혹은 아니면 채권 투자하면 돈 버는데 왜 굳이 이렇게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주식을 사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어떤 돈의 힘,
증시로 들어오는 그런 유동성의 힘은 확실히 좀 확실히 좀 떨어졌다라고 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 금리가 이 실제로 시장에 미치고 있는 그런 영향은 다양한 지표로도 실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죠? 예를 들면 은행 예금에 돈이 안 몰린다는 거, 그런 거 확인해 드렸죠. 또 연체율과 부도율이 높아지고 있는 거 확인해 드렸죠. 또 이런 점들, 또 뭐 그로 인해서 뭐 위워크가 망했다, 무슨 은행이 망했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고금리가 불러온 유동성의 힘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좀 지금 상황에서 그건 좀 어렵지 않겠냐, 대세 상승 뭐 이런 거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싶고요. 네. 다만 이제 대세 상승의 조건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대세 상승할 수 있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제 생각엔 대세 상승하려면 인플레이션이 죽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플레이션이 쉽게 죽겠습니까? 예. 물론 어제 예상치를 좀 하회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쉽게 죽는다라고 보기 어렵다. 어젯밤에도 연준 위원들이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죠? 야, 아직 인플레와의 싸움 끝난 거 아닌데 니네 너무 앞서가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죠.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하여튼 대세 상승의 조건은 제가 봤을 때 그거예요. 미국 경제는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해가면서 인플레이션만 잡히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금리 정책을 좀 풀어주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뭐 시장의 금리나 기대감이 앞서가긴 하는데 연준은 금리나 생각이 있다 없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대세 상승이고 뭐 그런 생각은 조금 좀 너무 나가는 거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대세 상승 기대감보다 사실 가장 위험한 때, 말씀드렸다시피 장단기 금리가 쭉 역전이 되다가 정상화가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역사적으로 항상 위험했습니다. 이 순간에 항상 모든 위기가 다 터졌어요. 지금 이미 이게 추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뭐 다행히 어젯밤에 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최근에 장단기 금리 차의 정상화 속도는 조금 늦어져서 여기서 이제 박스권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일단 이게 진행 중이라는 게 지금 더 큰 사실 고민이에요. 다만 이제 단지 이렇게 그 주식만 이렇게 오른다라고 해서 대세 상승으로 가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좀 순진하게 보기에는 우리는 조금 좀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정상화되고 있을 때 세상은 항상 무슨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거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 시장의 기대감에 관련해서 조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젯밤 물가지표를 보고 나서요, 시장의 기대감이, 금리나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또 다시 지난번과 좀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또 가고 있습니다. 매번 그래왔죠. 사실 지금까지 몇 년간 그래왔죠. 연준은 그랬잖아요. 연준은 나 금리나 생각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항상 시장의 기대감은 저 멀리 앞서갔잖아요. 연준은 우리는 금리 인하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를 막 시장 가격에 실제적으로 막 녹여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그러면서 막 금리 떨어지고 증시 오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싸움 결과가 어땠나요? 항상 앞서가는 시장의 기대감, 그리고 연준의 생각, 항상 연준이 지금까지 이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 금리나 기대감은 시장의 금리나 기대감대로였으면은 아마 벌써 올해 초에 금리 인하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어젯밤에도 지금 물가지표를 보고 시장 참가자들의 이 기대감이 또 다시 앞서 나가기 시작하는 그런 게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다시 다리가 찢어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죠? 다리 두 짝이 같이 붙어서 가야지. 그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다리 두 짝이 같이 붙어 가야지. 근데 지금 또 기대감만 또 쭉 앞서가는 그런 상황이고, 연준은 여기 가만히 머물러 있는 또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그 지표를 보고 뭐 안 그래도 슬슬 그 전부터 이야기는 나왔어요. 그 전부터 야, 내년 초쯤에는 뭐 혹은 내년 중순에는 금리 인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슬슬 사실 밑바닥에서 좀 피어오르고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물가 지표를 보더니 그 기대감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지난번처럼 또다시 다리가 저 멀리 또 찢어지는 그런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 하여튼 기대감들 항상 연준이 이겼었다. 시장의 기대감이 시장이 항상 갔다가 돌아왔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응이 이제 뭐냐, 이게 이제 시장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 어젯밤은 단기금리가 급락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단기금리가 폭락을 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다시 정상화가 되는 이런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죠. 지금까지 흐름과 반대로, 지금까지 흐름은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었는데, 어젯밤에는 단기 금리가 급격한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단기 금리가 폭락하면서 전반적으로 금리가 다 떨어졌는데, 특히나 단기 금리가 더 많이 폭락을 하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이렇게 정상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를 그 시장의 반응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지금 그 중요한 제가 말씀드린 그 장단기 금리차는 요렇게 빠지다가 여기서 일단 단기 바닥 지금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면 좀 서운하니까 차트 한 번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10년물, 2년물만 보면 되겠죠. 10년물, 2년물 장단기 금리차 보시면은 요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여기 단기 바닥 만들어 놓고, 여기서 단기 바닥 만들어 놓고 어젯밤에 양봉도 나왔죠. 어젯밤에 이게 급격한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이게 치솟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쌍바닥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직은 이거 뭐죠? 아직은 단기 바닥입니다. 아직은 단기 바닥이고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일단은 뭐 계속 되고 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이런 어떤 장단기 금리 정상화, 이거 추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은 뭐 조금 하락하고 있는데 미국 본장 열렸을 때가 중요하니까, 하여튼 아직까지는 정상화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행되고 있을 때 시장이 평화로웠던 적이 없다, 요렇게 일단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다 말씀드렸죠. 네, 금리와 관련된 부분, 제가 어떻게 대응했다라는 부분부터 해서 기대감 이야기까지 좀 쭉 해봤고요. 오늘 워낙 좀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이게 좀 자꾸 순서가 좀 꼬이긴 하는데요. 다시 나스닥하고 주식시장 이야기 조금만 좀 할게요. 여러분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항상 예전에부터 좀 많이 쓰는 그런 표현 방법이 있죠, 그죠? 이제는 상승이 좀 둔화가 되는 게 자연스러운 자리다. 만약에 내가 이제 기존에 증시 상방 포지션, 난 나스닥 상방 포지션을 들고 가고 있었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지금의 정석적인 대응은 뭘까요? 지금의 정석적인 대응은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던 상방 포지션을 조금씩 비중 축소하는 게 정석적인 전략입니다. 여기서 하방으로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상방을 팔아서 하방으로 조금씩 갈아타셔도 가능은 한데, 근데 그거는 이제 너무 공격적인 하방인 거고, 여기서 단지 이제 내가 들고 있던 상방을 조금씩 비중을 축소해서 현금만 갖고 있는 게 사실 그게 이제 어떤 진짜 증시 대응의 보편적인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정석이라 할 수 있겠죠. 실제로 지금 조심하셔야 되는 자리가 맞긴 맞습니다. 그죠? 저항이 여기 있고요. 이 저항을 넘어서지 못했고요. 이 저항까지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난번 여기 아래에서 상승 포지션 잡으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슬슬 이제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대응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게 정석입니다. 하방 진입까지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고요. 하방 진입은 조금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일단 상방 들고 오신 분들은 조금씩 좀 비중을 축소해 나가는 게 일반적으로 정석적으로 할 수 있는 플레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다 했나? 일단 뭐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다 봤고, 그죠? 뭐 애플 이야기 했고, 임시 예산안 이야기 했고, 금리 이야기 했고, 그죠? 금리 이야기 조금만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가, 지금 보시면은 어젯밤 10년물 국채 금리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4.5에서 5% 박스권 시나리오다라고 일단 그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일단 어젯밤 분명히 박스권을 붕괴시켰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일단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보편적인 해석이겠습니까? 중요한 지지선을 장대음봉으로 붕괴시켰으니까 박스권이 깨졌다라고 보는 게 정석적이겠죠? 그리고 이거 더 아래쪽으로 계속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보는 게 정석적입니다. 이거 예측이 아니고요. 이건 보편적인 해석입니다. 일단 그렇게 봐주는 게 맞아요.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예측까지는 아니고 이제 뭐 저만의 살을 좀 덧붙이자면요. 이 붕괴시킨 과정이 조금 좀, 근데 이거는 신뢰도가 좀 낮은 붕괴의 그런 방법이라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박스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자리, 그죠? 이런 자리 주변에서 잘해야 된다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잘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잘해야지. 여기서 잘해서 가뿐하게 쇽 뛰어넘어야지 이게 이제 신뢰도가 좀 높아지는 통상적인 그런 흐름인데, 어젯밤 보시면 박스권 하나는 여기인데요. 어디에서부터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냐? 여기서부터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높은 자리. 어젯밤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이 양봉, 여기 나와 있는 이 양봉의 시가부터 이 양봉의 종가부터 시작해갖고 쭉 밀어버렸거든요.
장대 양봉 굉장히 힘을 많이 쓰는 조치죠. 장대 음봉 굉장히 힘을 많이 쓰는 조치라고요. 이 약간 마라톤을 완주를 하긴 했는데, 선을 넘어서 이제 완주를 하긴 했는데, 마라톤을 막 미친 듯이 뛰어갖고 이 잘못하면은 이런 거는 결승선 넘자마자 심장마비 와서 큰일 날 수도 있는 좀 그런 시나리오를 좀 생각 정도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검증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젯밤에 뭐 물론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어젯밤에 이제 미국 증시 장 초반에 개장하면서부터 사실 이 자리가 붕괴가 된 거라, 어제 미국 증시 개장해 있는 내내 이 4.5짜리 지지력을 테스트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거 붕괴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의미가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한 번에 급격하게 붕괴시킨 거는 제 생각에 이거는 언더슈팅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럴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박스권 붕괴됐다, 일단 더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봐주시긴 하는데, 이거 얼마든지 검증을 통해서 되돌려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 정도는 조금 좀 많이 열어놔야 되는 게 지금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아직도 일단 그래서 금리는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겠느냐 싶긴 합니다. 예, 오늘 밤 좀 확인을 좀 더 해보자고요. 이렇게 붕괴시킨 건 조금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금리가 여기서 계속 잘 버텼던 거는 결과적으로 이제 증시의 영향도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증시가 위에 딱 붙어서 안 내려오잖아요. 증시가 계속해서 상방 압력을 받으니까 약간 뭐 프로그램 매매 걸려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금리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 압력을 내내 받아서 이 자리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아무튼 어제 이 자리에서 버티면서 이 매수세들을 좀 너무 좀 여기 있는 이 매수세들을 극복한다고 여기서 힘을 좀 굉장히 많이 썼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대로 믿기는 조금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밤까지 반드시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 말씀드렸고요. 유럽 증시 급등했죠? 이상한 거 있습니까? 이상한 거 없습니다. 다만 변동성이 좀 너무 커지고 있죠. 중요한 자리, 독일 증시도 어젯밤 중요한 자리 넘어서긴 했는데, 야, 이거를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신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뭐 넘어갔으니까 야, 이제 상승이다, 상승 추세네, 저점도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니까 상승 추세네, 뭐 이야기할 수 있긴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조금 전에 금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 시장이 지금도 쏠림이 좀 심했는데 쏠림이 더욱더 심해졌어요, 그죠? 이제 아무튼 대응은 좀 쉬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응이 쉬워진다라고 해서 이게 정말 그게 이제 마음가짐까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실전 투자하는 마음가짐이 편해지지는 않죠, 사실, 그죠? 야, 장대 양봉이 나오고 분위기가 이런데 여기서 증시 하방 베팅하는 게, 여기서 역발상을 하는 게 말이 되냐 싶긴 해요. 그러나 이제 그 어떤 뭐 저의 뭐 경험적인 측면 혹은 뭐 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대응은 사실 쉬워진 것이 조금 더 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어렵죠, 그죠? 근데 이렇게 그 평상시에 이렇게 하방 투자 이야기하는 저도 이렇게 뭐 상당히 사실 좀 긴장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인데, 모두가 긴장을 하면 사실 그런 때에서 또 은근히 또 기회가 또 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지금 그 시장의 금리나 기대감이 너무 앞서가고 있어요. 근데 아무튼 주의하셔야 될 게, 그렇다고 당장 오늘 밤 은 또 아닐 수도 있어요. 저런 쏠림이 더욱 가속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금융시장이 어디까지 쏠릴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진입해서 버티시면 안 되는 거고, 좀 우리는 그 확인을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점, 고점, 꼭지점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게임을 하는 게 아니다라 말씀드렸죠. 자, 달러 좀 보고 마칠게요. 달러도 어젯밤에 급락했죠. 특별히 뭐 이상한 건 없습니다. 이 달러 같은 경우 이런 자리를 너무 시원하게 좀 붕괴시켜갖고, 이건 뭐 특별히 뭐 확인을 하자 말자 이런 이야기는 일단 못 드릴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명확하게 일단 하락으로 일단 잘 진행돼가고 있긴 한데, 하여튼 그래도 뭐 일단 확인은 좀 해보자고요, 그죠? 이 금리 지금은 이 달러가 중심이라기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증시가, 주식시장에 미국 주식시장 나스닥하고 애플이, 얘네가 지금 전체 금융시장을 이끌고 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 금융시장 전체로 보면 꼬리에 해당합니다. 꼬리에 해당하는 게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인데, 꼬리가 지금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다는 기분이에요. 시장 전체, 채권 시장도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움직이고, 달러도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움직이고, 좀 그런 경향이 좀 두드러지는 게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달러의 이런 움직임도 그 애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나스닥이 계속 오르니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 명목적으로 봤을 땐 이거 그냥 붕괴된 게 맞긴 맞는데, 그래도 좀 검증은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그런 기대감이 나왔다. 근데 지금은 솔직히 이런 것만 보고 무조건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저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돼요. 뭐 물론 뭐 지금은 음봉의 하락이지만, 지금은 지지력이 보이지 않지만, 하여튼 테스트 오늘 장 막판까지 잘 지켜보시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 중장기적인 바닥이 나올 수도 있는 가격대예요. 물론 얘도 이제 슈팅이 걸리면은 여기서부터 빠졌던 거 수십 원 빠졌죠. 그대로 수십 원 또 빠질 수 있어요. 그대로 또 빠질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렇게 빠지지 않고 여기서 버텨준다라면은, 그렇다면 여기는 중장기적인 바닥으로 지금 진화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아무튼 오버슈팅하고 랠리를 하고 있는 건 미국 증시지 한국 증시는 아닙니다. 지금 자리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항 테스트이기 때문에 하여튼 오늘 좀 잘 좀 흐름을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실질적인 움직임은 뭐 물론 자신 있으신 분들은 뭐 나는 빠른 손절, 나는 빠른 클릭이 가능하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뭐 들이대 볼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 오늘보다는 내일 이렇게 조금 좀 더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